2월 26일 수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많이 빠져서 걱정한 분도 계셨겠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장은 강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종목장을 만들어가는 빅수급들의 흐름을 좀 보고 있어요. 점점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포트 내에서 잘 홀딩하고 계시고 짜잘하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섹터나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기준은 미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M7이 그렇게 잘 가다가 오히려 얘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아니라 나스닥 언제까지 빠지냐에 대한 제 예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아침에 나옵니다. 정말 중요할 텐데 여기서 제가 보는 주가 예상도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보는 비트코인까지. 자, 우리나라 장은 여전히 조정 때도 계속 양봉을 냅니다. 계속 저가 매수 들어오고 거기에서 제가 섹터별 종목별로 수급 신호를 다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 메인으로 보고 있는 빅바이오는 점점 더 좋습니다. 어제 금리 인하까지 했잖아요. 자, 거기에서 트럼프가 의약품도 관세를 때린다는데 여기에 대한 저 의견을 전해드릴 거고 알테오젠 재료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자, 섹터 테마 볼 때는 게임 엔터 둘 다 좋았습니다. 여전히 괜찮은 포인트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좀 갖고 있고 지금 또 보고 있는 로봇들 얘들도 흐름들이 괜찮습니다. 자, 저는 전 섹터 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조선, 방산, 2차전지까지 제가 보는 수급 분석을 언급을 드릴 거예요. 자, 아무리 뭐 이것저것 얘기 나와도 항상 얘기 드렸던 시장의 추세, 왔다 갔다 하는 시세가 아니라 이 시장 추세 빅머니 체이싱이 항상 저희 투자의 기준입니다. 이걸 좀 같이 봐주시고 유의있게 하세요. 하지만 개인들이 본인 희망과 시장 추세가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시장 추세의 기준을 맞추세요.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세요. 자, 중요한 매크로 달러는 106.2 살짝 떨어졌습니다. 자, 금리가 더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확 빠지는 것보다 추세가 좀 살살 빠지는 게 더 좋습니다. 너무 갑자기 빠지는 것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금리 하방은 좋고, 자, 바이오에 저는 긍정 영향을 주고 있다 저는 봅니다. 자, 근래 들어서 연준 위원들이 연설이 있는데 기조는 비슷해요. 여전히 물가가 뭐 연착륙은 하지만 지금 또 정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살짝은 극장에 보고 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면 나스닥입니다. 자, 나스닥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갈 때마다 매물 맞는 걸 보이시죠? 근데 차트상도 그렇고 AI든 뭐 경기든 다 흐름이 좀 약해요. 자, 2년째 올랐던 미국의 상당히 생소한 모습인데 원인은 워낙 자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보시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안 좋긴 해. 근데 분명 여기에 동그라미처럼 부분 되면 저가매수, 어제 19,000 말씀드렸는데 사니까 살짝 땡겨놨잖아요. 근데 아직 안전한 건 아니에요. 추가적으로도 변동도 생길 수 있는 구간이고, 한번 봅시다. 올해 들어서 2025년에 연간적으로 정시를 보면 나스닥은 2% 빠졌어요. 왔다 갔다 했지만 S&P는 그래도 약보합은 되거든요. 나스닥이 더 떨어졌죠. 근데 M7 내렸던 빅테크가 많이 빠졌습니다. 얘들도 조금 차별 하나 있는데 애플이 그나마 보합이죠. 대표 주식. 메타가 상당히 SNS 독점으로 왔던 메타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근래 좀 빠지긴 했지만 메타 보시고 나머지 기준들이 다 판 엔비디아, MS 6%씩 빠졌고 알파벳 한 7%씩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다들 보셨던 테슬라,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또 정치관에 물려 있는 이 테슬라가 25%나 떨어졌어요. 저는 사실 변동성 때문에 조금 저는 지향하는 종목이었는데 근래 보시면 중국이나 유럽의 전기차 테슬라가 덜 팔린다 이런 걸로 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땐 그 문제가 아니에요. 1년에 200만 대나 파는데 유럽 몇천 대 왔다 갔다 하는 별 의미가 없고, 작년에 올랐던 부분 트럼프 버프다. 뭐 이거는 관세를 때리더라도 테슬라는 좋아질 거라고 봤던 트럼프 버프가 지금 같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머스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뭐 유럽 쪽이든 국내에서든 여러 가지 정치나 이쪽 리스크가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미국장 볼 때도 이 테슬라 변동성 큰 쪽에서도 반영이 된다 보시면 되고, 실제로 미래를 땡겨오는 자율주행과 로봇 같은 거 있죠. 상당히 기대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어제 중국 거 보셨어요? 올라오는 거. 이 중국 기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쳐졌다 보시면 되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마이크로는 좀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좀 보는 측면은 괜찮고 팔란티아 같은 급등도 많지만 그래도 올라는 있어요. 자, 반면에 비미국 보시면 저 외국인이 쉽게 들어가는 홍콩이 26%나 급등했죠. 지금도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고 대신에 좀 덜덜하고 본토까지는 아직 전이가 안 됐어요. 상방이 저는 같이 갈 수 있다 보는데 홍콩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MSCM 쪽에서 있는 우리는 코스피가 9%, 올해 홀수에 제가 많이 좋게 보는
코스닥이 14%나 올라가면서 지금 조정시도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미국 쪽에 유럽, 독일 12, 영국 6, 프랑스 9, 비미국 다 좋은 거예요. 이 추세가 얼마나 가고 미국 약세행이 얼마나 갈지도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자,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고 변화를 다 보셨던 분들은 시장 체이싱 하셨겠지만 미국의 경기 상황이 어떻다, 뭐 근본적인 건 아니지만 AI 빅뱅 가는 것들이 지금 같이 붙어서 미국 증시를 좀 누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부분은 AI 성장 중에 확산되는 흐름이잖아요. 이거는 뭐 딥시크 어떻다, 중국 제조업이 부상된다, 뭐 B2C, AW 뭐 이런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는 작년에 올랐던 이 쏠림 미장이 한 3개월 지속됐던 트럼프 버프가 오히려 자기 부메랑로 돌아오고 있다. 관세 물가 여론 정치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준은 뭐죠? 달러와 금리. 암만 이거 복잡한 얘기해도 우리 주식하고 금융 보시는 분들은 달러 금리로 제가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스마트한 미스터 마켓, 빅머니들이 이 비싼 미국에서 살짝 경기 회복하는 비미국 쪽으로 돈이 몰려오고 있다. 그런 구간을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M7으로 작년, 재작년 정말 많이 몰렸잖아. 2년 내내 몰렸잖아요. 이 부분이 완화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AI 버블의 꼭지가 오히려 늦어진다. 이 갖고 있는 분들은 왔다 갔다 지금 걱정이 되시겠지만 조금 시한을 두고 이 흐름을 보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추세 꺼지진 않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변동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보는 약한 미장 되게 어색하잖아요. 2년 동안 좋았는데. 근데 어차피 이거는 시장의 흐름들이고, 결론적으로 저는 1분기 아니면은 상반기까지도 더 갈 수 있다 봅니다. 왜 그러냐? 자, 나스닥이 이미 아까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계속 신고가 못 내고 21센 쌍봉이 나왔어요. 기술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약세입니다. 약세인 부분이고, AI 사이클 스토리를 볼 때 2년 내내 미장이 올랐잖아요. 2년 내내 올랐는데 지금 2달 약한 게 뭐 그리 중요해요.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 보면서 단기로 챙길 거고, 제가 볼 때는 새 모멘텀 이런 것들이 조금 보수적이다. 자, 그리고 트럼프 때문에 마가, 온리 USA 같은 것들이 작년에 4분기 때 확 올렸잖아요. 트럼프처럼, 테슬라처럼. 그런 부분이 지금 물가나 여론에 발목이 잡혀 있다. 경기 연착륙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반기 즈음에 할 거예요. 물가가 안정이 됐을 때. 이때 부분 되면 하반기 돼서 한번 다시 타이밍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좀 봐주시고, 하지만 트럼프는 뭐죠? 자기 나라 쉴 때 딴 나라 계속 때릴 거 아니에요. 딴 데 올라가면 더 배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 관세든 뭐든 트럼프의 비미국 괴롭히는 계속 될 거예요. 힘드시잖아.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단타보다는 이 빅머니, AI 패권 머니 게임 속에서 우리 빅머니 체이싱으로 제가 기준을 계속 잡아드리겠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특장점에서 수익 많이 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23년과 24년처럼. 자, 지금 제일 잘 올랐던 이 메타가 어제 또 그랬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2천억 불을 투자 협의 중이다. 올해만 해도 뭐 600억, 650억 불 얘기하는데 추가로 또 이 메타의 저커버그가 정말 젊지만 뚝심 있어요. 이 양반은 몇 년째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그 리얼리티 랩도 계속 들고 가는 거 봤을 때 이분 했는 얘기 있잖아요. B2B나 AI 시대에서는 과소 투자가 리스크다. 이 자기 어떤 의지를 계속 가져간다 보시면 되고, 어쨌든 미국에서 국가 정책인 스타게이트 있죠. 이 흐름 내에서 글로벌 협업하면서 이 B2B의 흐름은 크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나올 텐데 제가 볼 때는 B2B나 OPM이 제가 정체된다 그랬잖아요. 계속 못 올라가고 정체되네. 그런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사실 B2B 외에 소프트웨어나 B2C, 쿠다 시스템이라든지 블랙엘 로봇, 뭐였죠? 헬스케어 플랫폼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히려 딥시커든 뭐든 지금 이거 전설왕 얘기했던 건데, 오히려 오픈 AI가 오픈 소스가 돼버리면 호퍼 시리즈 같은 걸로 매수가 또 들어올 수 있어. 블랙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지나간 호퍼 시리즈 쪽으로 글로벌 AI가 확장되면서 수요가 더 늘 수 있다. 오히려 딥시커 땡큐라는 얘기죠. 저는 이게 맞다 봐요. 그래서 어떤 단계적으로 출렁거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AI 빅테크는 단기적으로 약세일 뿐이지, 뭐 1분기 지나서든 아니면 상반기 지나 하반기든 중장기적으로 이제 추세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보시는 분들은 조금 느긋하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이 우리는 뭐다? 강한 국장에서 우리 종목이나 종목 장세에서 이전 했던 것처럼 잘 수익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일단 제 결론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또 내일 또 엔비디아 보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은 제가 박스권 이탈을 하다 보니까 갖고 있는 부분을 흔들릴 수도 있는데
나스닥과 같이 갑니다. 그럼 금이 올라가 모르겠지만 3,000불의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없는 분은 요거 보시면서 살짝 진입하셔도 돼요. 우리는 오래 들고 있었던 거기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쨌든 알트코인이라든지 특히 민코인 같은 거 지금 여전히 그걸 못 갑니다. 하지 마시고 여전히 코인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비중은 적당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홍콩이 보시면 또 올라갔어요. 자, 미국이 빠지든 말든 MSCI EM에서 이 홍콩이 여전히 중국의 파워를 보여주고 있죠. 3%나 재급등했고 정말 달라졌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인데 이거는 뭐 냉정한 돈의 흐름이라 저는 보시면 되고, 자, 지금 계속 얘기 드렸던 거 빼고 딥시크, 이 딥시크가 R2 모델을 새로 공개해요. 이게 지금 구정 때 나와서 전 세계 AI 판도를 바꿔버렸는데 최대한 또 R2 모델을 발표하겠다. 이거 나오면 또 지금 AI 확산과 경쟁에 또 붙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영어 외 언어도 발표한대요. 그러면 더 딴 나라 쓰기 쉬울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분 당분간 저는 간다 봅니다. AI 가성비 쪽 AI 확산되는 모습이죠. 자, 대만 TSMC도 지금 박스 하단까지 추락했어요. 엔비디아 같이 보다 그러는데 저는 뭐 이게 파운드리나 그 주문형에서 되게 강점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좀 빠지게 되잖아.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추가 하락 시 저는 매수 밴드로 보고 있긴 해요. 참고로 봐주세요. 자,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종목장이 조금 더 오늘 더 많이 보였다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가 또 꿈틀거려요. 결론적으로 외국인이 사지만 2차 전지로 어제 말씀드린 크게 한번 맞았다 했잖아요. 개미 꼬시는 단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크게 팔진 않아요. 물론 사진 않지만 코스닥 파는 걸 좀 줄여놨고, 자, 단기로 보는 옵션 선물 쪽 봤을 때는 지수가 좀 횡보할 것 같다. 뭐 지수 안 빠지고 횡보해도 종목장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내일 엔비디아 이후에 방향성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 자, 코스피는 삼전이나 반도체 기준 보시고 홀수에 더 좋게 보는 코스닥은 제가 종목 장세 그 빅바이오 메인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얘기 좀 드릴 게 많은데 간단하게 하고 파트 2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 금리나 했죠. 자, 미국도 금리가 좀 하락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계속 제가 주도 섹터로 바이오 흐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돈도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수천억의 빅판 관련 연계주들이 우리가 훨씬 좋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나 수급들이 계속 보여요. 자, 근데 지금 트럼프가 뭐 4월 되면 반도체든 의약품이든 자동차든 관세 때린다던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의약품을 때리게 되면 트럼프 공약에 원래 헬스케어나 이쪽에 부담을 줄여준다 했죠. 약가를 줄인다 그랬는데 관세 때는 못하게 돼요. 약가 또 올라가요.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바이든 때 이 중산층 밑으로 서민들의 메디케어 이쪽 예산을 많이 줬다가 이 트럼프가 다 삭감해 버렸어요. 안 그래도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데 병원도 제대로 못 가는 거야. 걔들 지금 의료보험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이렇게 되면 관세 때렸을 때 서민들 부담이 더 가중됩니다. 저는 오히려 그래 쉽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삼바나 SK 바이오팜 오늘 웬만해 셀트리온 올랐거든요. 자체적으로 이거 다 적극 대응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셀트리온 간만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 제약은 조금 따로 봐시는 게 좋고, 특히나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신약 관련, 빅판 관련, 뭐 플랫폼 같은 이런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관세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이걸 보고 좀 보셔야 돼요. 자, 알테오전에 오늘 재료가 좀 많았고 제가 보는 수급도 있었는데 베스트 애널리스트인 그 신한의 은민용 애널리스트가 정말 좋은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다 믿는 건 아니고 저는 시장 함께 보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오리온 JB 설립이랑 이 내용을 파트 2에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되게 좋아요 내용들. 자, 비만주나 필수비 보는 것들 박스권 다 상승을 했죠. 다 박스권 회복 다 했고요. 자, 우리나라 반도체는 여전히 3전 기준으로 외국인이 하이닉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여전히 추세는 괜찮습니다. 자, 로봇도 오늘 출렁거렸지만 분명히 안에 매수가 좀 보였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원기옥 종목이 아침에 가격 잡는 매수 살짝 올랐다 출렁거리고 있지만 이게 흐름 박스 유지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 이것저것 다 봐도 우리 종목이 대장주와 원기옥 종목이 제일 추세와 수급이 좋습니다. 자, 중국에서 보면 당장은 아니지만 이 최종 단계에 있는 물리 AI, 피지컬 AI의 로봇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사실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그 내러티브 돌고 있는 상태가 중국이든 뭐든 제조업 첨단 쪽에서 이 로봇 테마는 계속 가져가야 될 흐름들이 보입니다. 자, 엔터 대장은 어제 올라간 판단했는데 오늘 하이브 실적을 좀 기대하면서 봤는데 약간 덜 올랐죠. 근데 추세는 분명히 괜찮기 때문에
상승하면 일절한다. 요거를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게임 대장주 오늘 간만에 올랐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들고 있는 분들은, 사신 분들은 잘 홀딩하세요. 3월달에 실적 좋고 메인들 다 좋으니까 저는 충분히 수익폭 팔 수 있다 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다른 종목들, 조선, 방산, 원전들이 이제 올라가면 단타 추격 얘기 드렸는데, 아침에 올라가자마자 뭐 장이 안 좋은지 한 방씩 매물을 다 맞았어요. 그저께도 맞았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 맞았다는 얘기는 올라갈 때마다 매도를 하고 비중 축소하는 게 좋고, 물론 확 꺼지진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끝나진 않았는데 여전히 비중 축소하는 전략,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AI 전력 테마 오늘 반등을 줬잖아요. 이런 것들은 하방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반등이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자, 2차전지 계속 얘기드렸던 반등을 주고 외국인이 개미 꼬시더라도 카지노 호용 안 되게 여전히 적당히 놀고 빠지자, 이게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유는 다 적어놨어요. 여전히. 자,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도 있던데, 저 금리 인하하면 우리나라 경기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 하겠지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제가 드리는 거는 미리 선반영돼서 앞으로 좋아지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긍정적 마인드를 갖추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과거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거보다 그 보는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전에 트럼프와 어지러운 정세, 엔비디아나 뭐다 그러지만 작년에도 제가 미국과 우리나라 따로 떨어져서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미국 거 일단 많이 팔고 우리나라 집중할 수 있는, 물론 난이도는 있지만 이 빅주소를 따라가시면 충분히 3년째 수익을 계속 키울 수 있습니다. 네, 같이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우선 멤버십 가입해 주시던데 초록젤님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 우리 종목 설명 또 이어나갈게요.